지난 방송에서 피부과, 한의원, 미용실의 두피관리법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예전에는 두피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두피관리를 받으시러 다녔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두피 케어나 두피 마사지를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두피관리의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셔서 탈모 현상이 시작되었음에도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두피관리샵, 두피관리실에 다니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두피관리법은 없을까요?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디렉터 재민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하시네. 계속 쳐다보시는데. 많이 쳐다봤는데 네. 한 번도 안 웃으시고. 한 번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빵 터졌으면은. 그쵸. NG 나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두피 관리와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탈모와 두피 관리는 이제 미용 시장에서 건들기 잘 어렵다라고 하면서 저번에 나온 방송을 모니터링 했는데 괜찮았어요. 재밌던데요. 그냥 선을 네. 지켜가면서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 방송 채널이 없기 때문에 뭐 막 질러도 뭐 사람들 괜찮습니다. 아직 그럼요.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터질 때 그죠? 헤어 왕의 재민 원장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또 우리가 이거 사람들이 많이 봐줬다고 네.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 1년 안에 터질까요? 내년에 뭐 포텐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2014년은 네. 뭐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두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과연 집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가 네. 가장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샴푸 쓰시잖아요. 네, 샴푸 쓰죠. 뭐 쓰세요? 저는 일반적인 그냥 마트에서 네. 사는 그런 뭐 엘라스틴 네. 이런 거 상품 말해도 되겠죠? 그냥 뭐, 딱 얘기해서 네. 집에서 지금 쓰시는 거. 엘라스틴. 엘라스틴. 네. 종류가 많잖아요. 네. 저는 지성 모발용 써요. 지성 모발용. 네. 본인이 지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저번에 미용실에 가서 두피 그거를 받았었는데 지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팁이 하나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두피 진단을 해줄 수 있는 미용실에만 찾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피 진단을 안 해주는 미용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의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고 내가 미용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내 두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성이라고 말씀을 네. 하시고 거기에 맞는 샴푸를 쓰시잖아요. 네네. 양반이죠, 이 정도면. 하지만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샴푸나 쓰는 거. 엄마가 사주는 거. 집에 있는 거. 아니요, 아마 사주지 않았을 거예요. 추석 선물로 들어온 거. 아하. 아직도 집바닥에 지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의 두피조차 모르면서 사용하는 샴푸가 매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매일 이루어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샴푸가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되게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엘라스틴. 네. 네. 화장품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이제 만들고 있는 엘라스틴, 네. 미장센, 그다음에 케라시스, 네. 그다음에 뭐 펜틴 뭐 이런 것들. 많죠. 이게 다 막 샴푸라고 말하거든요. 미용에서는 알칼리 샴푸, 막 샴푸, 때 빼는 샴푸. 그러니까 두피와 관련했을 때는 좋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지성용이랑 건성용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똑같이 알칼리 샴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기능성 샴푸라고 말하지만 네. 아무래도 그 기능성이랑 관련면 이제 의학 외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말씀을 네, 드리는 네, 네.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알칼리와 산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산성 샴푸 잘 모르시지 않아요? 네, 산성 샴푸가 어떤 건지. 쉽게 말하면 산성은 닫아주는 역할, 알칼리는 열어주는 역할. 때를 빼려면 열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산성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거는 알칼리 샴푸. 그러면 산성 샴푸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산성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서 주로 네. 펌이나 염색을 했을 때 네. 뭐 컬러를 유지력을 높인다거나 네. 아니면은 컬의 유지력을 높일 때 열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또 매장에 가서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매장에서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뭐 방송을 보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럼 도대체 가장 중요한 건 뭐 쓰라는 거지? 그쵸. 그게 제일. 네. 저도 이제 오늘 화 준비하고 저 김재민 헤어스쿨에서도 샴푸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샴푸가 진짜 많아요. 여러 가지 들어가요. 진짜 많아요. 엄청. 인터넷에 깔린 것만 해도 엄청 많고 마트에 가도 똑같은 자회사에서 만든 것만 해도 종류도 많고 어떻게 뭘 써야 될지 모르고. 저는 마트에 두피 진단하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두피 진단기가 만약에 있다면 네. 그런 많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자기의 모발을 두피를 직접 찍어보고 거기에 맞는 두피를 제가 어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소스를 드렸는데 근데 거기에서 살까요?
마트에서 뭘 사요? 그 두피 진단기를? 만약에 그런 어플을 만든다고 아니, 해도 그 얘기 그만하세요. 네. 빨릴 것 같아. 조심스러워.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시각적인 측면이라든가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내 두피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누트를 사면 덜 손상 오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샴푸로 들어가면 엄청 많은데 천천히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일단 본인은 마트에서 사신다. 네, 저는 마트에서. 네. 지성 모발용으로. 네. 지성 모발. 하루에 한 번씩 감으시겠네요. 네, 아침마다 감아요. 저녁에 감아있는 이거 진짜 이상한 분이시네. 아니 MC가 어제 제가 그러니까 저번 네, 시간에 그쵸, 저녁에 저녁에. 감으라고 했는데 아침에 감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저녁에 감아봤어요. 네, 봤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눌리고 이게 딱 저녁에 이제 집에 가려고만 하면은 머리가 너무 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근데 그렇게 하려고는 했는데 2번 말리기가. 그래서 지금 되게 피부가 노화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카메라 좀 당기고 들어보면 여기에 엄청 많은 주름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감아서 그런 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 어때요? 제가 이분보다 10살이 많은데 저 살아있잖아요, 피부가? 저녁에 감으면 이렇게 탱탱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이제 샴푸가 두피 타입에 따라서 그럼 이제 다르게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는 마트에서 사는 거는 거의 다 알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샴푸를 사야 맞는 걸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샴푸는 딱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피용, 네. 모발용. 모발용.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지성 모발용? 네. 그럼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성 모발용이면 모발이 지성이란 얘기인지 아니면 지성인 두피를 잡고 모발도 해주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광고 회사가 이게 나빴다니까요. 화장품 회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욕용품, 세탁용품 네. 모든 것들이 다 화장품업이거든요. 네. 화장품류로 분류가 됩니다. 세척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샴푸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업이겠지만 그러니까 화장품업에서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들어간 성분도 다 비슷합니다. 다만 향이 얼만큼 있고 퍼센트지를 얼만큼 낮췄냐에 따라서 그게 좀 조율이 되는 거지. 저도 향 보고 결정할 때가 은근 많거든요. 여자는 거의 향이던데요. 네. 향수를 쓰라니까요. 저는 진짜 향수를 쓰라니까 왜 샴푸로 자기 향수를 만들려고 하죠? 이상해. 그것도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두피용과 모발용을 정확히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서 네. 중요한 게 샴푸는 모발용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정말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샴푸는 두피만 샴푸는 두피만. 두피만 관장해주고 두피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지 네. 샴푸가 세척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모발을 세척하다 보면 모발에 있는 단백질을 큐티클이 다 파괴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발에는 윤기가 있어야 에센스를 바르잖아요. 네. 비싼 돈 주고 에센스를 발랐는데 샴푸를 쓰고 그걸 벗겨내요. 그럼 모발이 어떻게 했습니까? 푸석푸석해지겠죠? 거기다 뭘 해요? 린스를 하겠죠? 네. 다시 막을 입히겠죠? 네. 무슨 짓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샴푸 광고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탄력 있고 윤기 나는 모발을 만들어준다. 그거 다 돈 내야 돼요. 위법이야, 위법. 네, 그 과대 광고 및 소비자를 우롱하는 신고해야겠네요. 신고하면 저희가 지죠. 대기업이니까. 저희는 1인 업체잖아요. 저희가 아직은 힘이 저희 옷 다 털려요. 옷 다 벗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힘이 없어. 우리 방송이 커야 돼. 난 그거 말하잖아요. 우리 방송이 터지는 날 저는 아마 이제 화장품 업계와 소송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미용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 김재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줘야 돼. 저 혼자서 이 쇠 빠지게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샴푸가 나쁜 겁니다. 우리 화장품 회사 광고에 믿지 말고 미용사 전문가 본인의 머리를 맡고 있는 담당 디자이너들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이 1인의 고요 속에 침묵. 이제 포텐 터질 거예요. 2014년도에는. 잘해주십시오. 네. 제 포텐 터질 수 있도록. 아셨죠? 네. 그래서 네. 저희 방송 항상 빠지네 이렇게. 산으로 자꾸 가네요. 하여튼 그래서 두피용에 관련된 샴푸 종류는 탈모 방지용 샴푸, 네. 지성, 건성, 문제성, 비듬성, 민감성, 복합성. 그다음에 문제성 두피에는 건성, 지루성.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피부의 유형이 8가지거든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는 그냥 샴푸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것이? 그냥 때 빼는 그러니까 샴푸의 근본적인 원인이 두피, 네. 이물질, 노폐물, 그다음에 모공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 각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샴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 역할만 해줄 수 있는 성분들만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사투리 나왔네. 넣으면 넣으면 되는데 네. 이제 화장품 업계에서 하나 가지고는 이제 벌어먹기 힘드니까 그쵸. 하나씩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저희 고객님들을 설명할 때 하는 말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샴푸, 여기서 여기까지는 린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폼 클렌징,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디 클렌저. 이거 다 나눠서 바르잖아요. 똑같은 피부 아닌가요? 이거 똑똑하시네 이분. 그거예요. 하나의 거품 재료를 이용해서 씻으면 될 것을 왜 이걸 다 나눠서 씻지? 라는 생각. 그런데 샴푸로 제가 잘못해서 바디 클렌저인 줄 알고 했다가 몸을 씻었어요. 근데 굉장히 건조하던데. 세척력이 세니까. 아, 샴푸가요? 그렇죠. 세정력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바디 클렌저로 샴푸를 하면은 아, 제가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거품이 덜 나고 네. 그 다음에 윤기가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향도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세뇌당한 거예요. 샴푸 향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바디 클렌저와 폼 클렌징이 똑같이 거품을 내는 거는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안정제라던가 뭐 그러한 뭐 점도 조절제 네. 이게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미세하게 다 차이는 있지만 진짜 비슷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집에 있는 바디 클렌저 뒤에 전성분이 있거든요. 네. 샴푸에도 전성분이 있어요. 비교해 보시면 거의 흡사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진짜 딱 그걸 아셨으면 좋겠는데 내적으로 건강해야 외적으로 피부랑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운동도 하는 거고. 네. 근데 오히려 외적에서 뭔가를 계속 침투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적에서의 뭔가 작용이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발은 달라요. 왜냐면 모발은 세포가 없잖아요. 다시 생성되는 게 없으니까. 모발은 자르면 피 납니까? 네, 안 나죠. 알아서 그러니까 얘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침투를 시켜줘야 돼요. 하지만 두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을 보시면 딱 설명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셔야 될 게 두피와 피부는 하나다. 그쵸. 나누지 말아라. 그렇게 된다면 두피에 사용하는 샴푸로 얼굴도 씻을 수 있어야 되고 몸도 씻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해봤죠. 샴푸로 샤워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쓰려가지고 제가 아토피였는데 다 일어나더라고요. 샴푸로 샤워를 얼마나 하셨어요? 저가 한 100일 했죠. 정말 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뭐 누가 알아주냐.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느끼고 싶었고 제가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만큼 안 좋다. 미친놈처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100일 동안 하셨다 그래서. 저 작심 100일입니다. 저는 101일 날 포기하지 100일까지는 합니다. 뭐든지. 오늘도 다이어트 지금 86일째인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턱선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게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말을 한 번만 들어보시고 내가 한번 변하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를 못해요. 깨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가 계속 답습하고 그걸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안 좋아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토피인데 저는 안 씻거든요. 사람들 생각할 때 되게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샤워 안 하세요? 그렇죠. 아토피는 건조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네. 건조하다는 것은 깨끗이 하기 위함이고 잘 씻기 때문이에요. 네. 어렸을 때부터 바디 클렌저에 몸에 배가지고 자주 씻다 보니까 내 몸은 피지라는 걸 분비하고 싶지만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씻어내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바세린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바디 로션을 또 바를 거 아닙니까? 네. 바르다 보면은 계속 인위적인 크림제가 침투를 되니까 얘네가 안에서 피지를 분비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건조해지고 자꾸 트고. 근데 나는 씻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씻을 때 그 향이. 그거 아세요? 여자들이 설거지할 때 노래 부르죠. 네.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안에 많이 들어있는 해보셨나 아로마 봐요. 네. 그 성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퐁퐁에는 다 똑같은 아로마 그 향이 있어요. 베르가못이라는 그 향이 있는데요. 그 향을 맡으면 사람이 이렇게 돼. 진짜예요. 퐁퐁은 다 유사해요. 그래서 향이. 엄마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향, 그게 사람의 뇌를 되게 자극시킨다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뽀드득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향기를 맡으면 되게 약간
향기 요법처럼 계속 샤워하고 기분이 좋아. 싶고. 그죠, 그죠. 네. 씻고 싶고 그 향을 맡고 싶고 그런 이게 상술이네요. 그렇죠. 화장품에다 똑똑해. 신고를 해. 브레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뭐 놀아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 몸이 더 지쳐가고 더 늙어가고 있다는 걸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긴 생각해 보면은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씻지를 않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때미는 문화가 한국밖에 없잖아요. 응. 각질을 제거하는 게 더럽긴 한데. 지금 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의식 중에.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안 좋은지 알면서 목욕탕 가서 때밀고 싶거든요. 사실 밀면 내 몸이 뻣뻣해질 걸 아는데 그래도 근데 되게 시원해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근데 저희는 늘 말하지만 초이스. 선택은 당신의 몸. 저희는 그냥 우리는 우리 얘기, 선택은 당신.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샴푸의 이제 근본적인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두피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품제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려나 뭐 이런 한방 샴푸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써 있는 게 의외 약품이라고 써 있어요. 의약 외품이요. 네. 의약 외품 오타 났네요. 근데 의약 외품도 저는 의약 외품이 약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왠지 의약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죠 많이. 있어 보여요. 저도 의약 외품 하면은 우와 이거 무슨 뭔가 효능이 있을 것 같고. 네네네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알아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의약 외품이란 무엇이냐 봤더니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쓰는 의약품보다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자, 여기에서 경미라는 것은 가볍고 아주 적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경비한 물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따로 정한 분류 기준에 의한 약품을 지칭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과 달리 의약 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발음이 안 되네요. 제가. 안전처장에게 제조업, 그 다음에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 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 외품이라는 것은 의약 외품이라는 그 글자 4개를 넣으려면 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되어 있는 제품의 성분 양이 있다는 거죠. 아. 그 량을 얼마 정도 거기다 첨가를 해서 그거를 이제 받으면 허가가 되면 이제 그게 의약 외품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라고 할까요? 조성물. 네. 그러니까 어떠한 성분과 어떠한 성분을 만들었을 때 탈모에 효능이 있다는 그 조성물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1%를 넣어야 의약 외품으로 된다면 내 제조 회사에서는 그걸 1% 넣는 거죠. 그리고 성분표를 갖다 제시를 하면 의약 외품으로 딱 찍혀서 나가는데 네. 마찬가지로 효과나 효능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미비하다. 근데 이제 고객들은 이제 굉장히 또 큰 그쵸. 의약이 들어가 있으니까. 의약 외품과 막 인증 마크와 막 이런 것들에 현혹돼가지고 막 소비자들 막 이거 사죠. 봤냐고 이거 마크 있다고 막 이러는데 돈 주면 다 되지 않아요? 그쵸. 돈으로 해결 못할 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미용사 자격증 빼고는 사단법인에서 하는 것들은 돈 주면은 다 땁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네일 아트 자격증을 안 돼. 저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일 아트 협회에서 욕먹어. 그러시면 안 돼요. 두피 관리 협회도 있어요. 안 돼. 이런 거 안 돼. 네. 이게 돈 주면 다 안 돼. 그만하세요. 자, 다음. 네. 다음 가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샴푸를 써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저희는 어떤 것을 써야 되죠? 그럼 인터넷으로 뭐 그런 천연 샴푸 이런 거를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방송 지금 이 두피관리 편이 탈모가 진행형이신 분이 보는 게 아니라 탈모가 진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어느 정도 항상 좀, 예방한 그러니까 항상 탈모는 예방인 거죠. 탈모가 생기는 원인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같이 현대인이 뭐 겪는 스트레스, 뭐 다이어트에 의한 영양 불균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탈모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샴푸제라든가 이런 걸 바꾸기 전에 네. 본인의 식습관 및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게 바꿔야죠. 가장 네.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더 걱정이 된다면 이제 그때 본인의 두피에 맞는 샴푸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본인의 두피를 먼저 진단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파는 샴푸는 좀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더라고요. 기능성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도
뭐 자기네들이 말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임상 실험이 있어서의 말을 하지만 네. 사실적으로 말하면 마트에서 파는 화장품 업계에서 파는 것보다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실에서 판매하는 게요? 예. 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용실이라는 곳에서는 미용실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미용실 브랜드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미용실에서 제품을 컨택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뭐라 그럴까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제품을 내가 여기다 비치를 하고 네. 고객한테 이거를 제시를 했을 때 고객이 이 제품을 사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고객님이 이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저희 미용실에 대한 인지도가 그쵸, 생기겠죠.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명이를 우리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감 있는 제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려 한번 써보라고 괜찮다고 이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추천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좀 가격도 싸고 뭐 탈모도 괜찮아진다니까 사는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도 이제 그분들도 구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것보다는 려가 조금 더 싸고 괜찮으니까 그거 한번 사봐 이렇게 되니까 추천을 받고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샴푸라는 게 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맞는 게 틀리더라고요. 뭐 려 썼던 사람한테 려 쓰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 맞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댕기머리 쓴 사람은 뭐 그거 썼더니 머리가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맞고. 근데 이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이클. 사이클에 걸리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재생기 때 그 댕기머리를 만났다면 네. 어차피 머리가 나는 시기였는데 댕기머리를 만났어요. 엄청 잘 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이 샴푸 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휴직이나 퇴행기 때 댕기머리를 만났다면 뭐야 나한테 하나도 안 맞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사이클에 있느냐에 따라서의 샴푸가 거기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음악이 빠바박 경고 중에 하나 나와요. 불량이란 띠띠 이거 너무 잘. 그냥 다 팬님 저희가 불량이란 잘 들어보세요.